금년도 국가직 9급하고 그 다음에 지방직 9급하고 출제 경향 비교하는 도표를 만들었는데 그 큰 의미 있는 차이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다만 이제 판례 관련된 문제가 지방직 같은 경우는 20문제 전부가 다 판례와 관계가 있는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 사례 문제가 이제 5문제에서 2문제로 줄었는데 문제 자체는 줄었지만 지난번에 국가직 9급 해설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국가직 9급의 그 사례 문제 5문제는 제대로 된 사례 문제는 하나도 없었죠. 다 짝퉁형 그런 사례 문제였는데 이번 지방직 9급의 사례 문제는 그래도 사례다운 문제였다는 것. 난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어요. 그 전반적인 어떤 체감 난도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국가직 9급보다 훨씬 아마 쉽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새로 처음으로 출제되는 판례도 몇 개 있었지만 거의 정답 고르는데 지장이 없죠. 그죠? 나머지 지문 갖고도 정답 다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국가직 9급에는 해설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죠. 그죠? 물론 이제 관련되는 걸 종합 정리했던 부분도 있지만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그 난도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직 9급은 아마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국가직 9급은 이제 판서로 종합 정리하고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판서는 지금도 일단 뭐 이 펜은 혹시 몰라서 보드펜 준비를 했는데 앉아서 시작하고 있죠. 국가직 9급 과정이. 자,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 대부분이 하급 난도죠. 상급 난도에 해당되는 건 뭐 단 한 문제도 없었고 행정입법에 대한 다음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였는데 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라는 거는 거의 뭐 공식화된 거죠 지금은. 자, 자치주의에 대한 법률의 의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자, 일단 여기 이제 7급 수험생들은 더 나아가 조례 종류가 자치조례, 이거 자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를 규율하는 조례를 자치조례라고 하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애초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자치사무, 고유사무라고도 하죠. 요거하고 이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 위임 사무, 요거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기관위임 사무에 관한 그 조례는 그 위임조례라 그래요. 위임조례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그 자치조례에 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법률 위부가 그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주민에 걸리지 않은 의무부가 벌칙, 이 세 가지를 외워둬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건 왜냐하면 그 지방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지방의회가 지정한 자주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률 위부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다만 이제 주민에 걸리지 않은 의무부가 벌칙에 가는 거는 이거는 침입적인 거기 때문에 법률 위부가 적용되지만 그 경우에도 다른 일반적인 행정기관하고 달리 얘는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라는 거, 그죠?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불형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이거 틀린 거죠. 이게 이제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건데 형식은 불형 형식, 법규명령 형식이죠. 근데 내용이 제재적 행정 처분 기준, 사무처리 준칙, 뭐 기준 준칙 이 말 나오면 행정규칙 내용이거든요. 이와 같이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이 행정규칙일 때 이때 학설은 어때요? 형식을 중시해서 법규명령서를 취하고 있는데 판례는 어때요?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법규성을 인정하는데 불형 형식일 때는 제재적 처분 기준의 경우 행정규칙서를 취하고 있죠. 그럼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이러니까 틀린 거죠. 다만 이제 이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일 때 그렇고 불형 형식이지만 계획 기준이 있죠. 계획 기준에 가는 거는 법규성을 인정한다는 거. 그 국가직 9급에도 그 출제가 돼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도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형식은 고시는 대표적 그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행정규칙 형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법령의 습관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이거는 내용은 법규명령이죠. 이것도 내용과 형식이 불일치하는 건데, 이거는 학설 판례가 다 법규성을 인정하죠.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면 틀리죠. 독자적으로 갖지 못하고 근거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만 대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 주의해야 될 거고, 독자적으로 이러면 틀린 거예요. 법률의 시행령 하면은 대통령령식이죠.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난 거고 무효다. 이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은 유효 아니면 무효밖에 없죠. 처벌에 해당해야만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로 나눠지는 거고, 공법상 계약이니 행정위법이니 이와 같이 처분성이 부정되는 건 무효밖에 없죠. 하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2번 문제,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죠. 옳은 게 틀린 거보다는 난도가 조금 있죠. 자, 1번, 행정처벌의 부관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부담은 이제 부관이죠. 그 다음에 그거와 사법상 법률행위는 상호 독립됐다는 게 다설과 판례 주의적 입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담이 무효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게 영향을 미쳐서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민법에 관한 논점인데, 이거는 뭐 이해할 건 없어요. 이걸 뒤틀어 출제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민법 그 차고 108조인가 109조인가 헷갈리네. 가면서 107조가 비진이 표시가 아닌 107조고 108조가 차고 같기도 하고 109조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110조가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거고 한 108조. 헷갈리네. 조항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차고인데, 차고는 일단은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중요 부분이 아닌 차고는 취소 사유가 못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히나 이제 이게 1번 판례가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그 동기의 차고일 때는, 이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동기는 그 어떤 법률행위를 하게 된 계기, 내지는 연유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용에 관한 차고와 같게 다룰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학설 대립이 엄청나게 치열한 부분이에요. 근데 알 바 없고, 우리 판례 입장은 뭐냐면, 이 동기의 차고가, 괜히 설명해서 여러분들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민법 논점이랑 그냥 듣고 이해하는데 배경으로 이제 판례를 이해하는 그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무시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 동기의 착오에 관한 거는 첫째가 표시가 돼야 돼요. 내가 이와 같은 동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이게 축사를 지으려고 이 땅을 사는 거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동기가 법률행위, 계약의 대표적인 형식이죠.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이 돼야 돼요.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관한 거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는 안 돼요. 이럴 때만 이게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게 동기의 착오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판례 앞에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한 거고. 자, 이건 틀린 거죠. 자, 2번 보면 부관의 사후 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부관의 사후 부담, 사후 변경, 사후 부과 이 문제인데, 학설상 사유는 3가지고 판례는 4가지고 행정기본법은 또 3가지예요. 이걸 정확하게 법률하고 행정기본법하고 판례를 정확하게 나눠봐야 되거든요. 행정기본법에는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 달성이 여기 나온 것 같이 불가능한 경우,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부담 유보가 판례에도 추가된 거예요. 판례에. 그래서 이 판례하고 행정기본법하고 차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아니라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 행정기본법은 해설에 안 달아놨네. 요거는 그러면 제가 강의 끝나고 요 수정해가지고 해설을 추가해가지고 여기 보면 판례를 외워야 되거든요. 법률의 명문 규정, 이거 행정기본법하고 똑같아요. 상대방의 동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데 사정 변경이라는 말이 행정기본법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도 행정기본법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판례를 묻냐 법률을 묻냐에 따라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당하거든요. 행정기본법에 뭐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뭐 목적 달성 못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러면 틀리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건 해설에 행정기본법도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뭐 말로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새로 출력할 필요는 없고 번거롭다 그러면 새로 출력해도 좋을 것 같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행정기본법에도 규정이 있고 그 내용이 판례와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구별해서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는 거. 그 다음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 이런 부당결부죠.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계약을 회피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죠. 이건 탈법행위잖아요. 탈법행위를 버젓이 허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 판례 출제가 엄청 많이 됐던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판례도 독립쟁송 가능성은 부담만 가능하지 기한부 사용수익 허가, 이거는 기한이잖아요. 부담 이외의 부과는 독립쟁송이 안 되죠. 이것도 출제가 엄청 많이 됐던 건데 결론은 너무 쉽죠, 그죠? 이런 거는 뭐 정답 한 몇 초 만에 정답이 나올 거예요. 눈동자 휙 돌려보면 뭐 너무 쉽죠. 그 다음에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걸 모두 보면 이게 판례상 재량행위가 일단 뻔뻔히 읽을 건 없는데 유형화된 거는 특허하고 예외적 승인은 유형화된 거예요. 그거는 그거하고 판단요지, 학설상 판단요지라고 분류되는 이런 게 나오면 판례상 다 재량행위입니다. 여기 보면 다 재량행위예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건 특허잖아요, 특허. 그죠? 왜냐면 개인택시 이게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은 공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기억 나왔고, 니은 보면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 이 환경오염물질을 갖다가 배출하는 거 관련되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이것도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이거는 아무나 개나소나 다 해당하는 환경오염을 막을 수가 없죠. 이것도 그 특권을 설정해주는 특허입니다. 기억 니은이고, 디귿 국가공무원법상 취직사의 소멸을 이유로 한 실적에 대한 복직명령, 이건 처음으로 출제된 판례인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법률에 그렇게 돼 있죠. 기속행위로. 그 기속행위는 다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행정행위 처분 권한은 행정청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사회는 여러 가지 사건,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위반 정도가 중한지 경미한지도 따져야 되고 사익과 공익도 따져야 되고 해서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량행위는 외울 게 없고 그냥 아예 특허나 예외적 승인, 그 다음에 판단요지, 이런 유형화된 거는 그냥 어차피 그 특허라는 것도 사례는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라 정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일일이. 기속행위는 외워둬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도, 이거는 체류자격, 이거는 뭐예요? 이건 배경지식을 하면 더 쉬운데 외국인에게는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다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유승준 시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출입국 자유, 출국의 자유,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렸는데 스티브 유로 선택하는 그 순간 외국인이 됐죠. 미국인, 그죠? 미국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대한민국적 포기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입국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특별히 허가받은 자만 가능한, 이것도 특허 사례거든요. 기억니은 리을이 재량행위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그 해설 강의가. 뭐 별로 설명할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그 4번 행정조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였는데 이 행정조처법에 관한 거는 중요한 법률이라 일단 법률을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법률과 연계해서 판례를 해석해야 되는데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이거는 공법 계약에 관한 해지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죠. 그러면 처분 절차인 이의부기를 안 해도 된다. 이게 국방일보의 피바다 사건이죠. 국방일보의 라는 신문에 김일성 주석이 창작한 뛰어난 작품인가 이런 중간 부제를 달았는데 이게 국방일보의 입장이 아니라 그런 평가도 있다라는 걸 따옴표로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역시 조정동 쓰레기가 문제. 처음에 기무사 국방부는 이제 기무사가 관장을 하게 되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다른 부처는 국가정보원이 관장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노무현 정권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게 이제 국내 정보 수집이 이제 중단했죠, 그죠? 금지되는 거로. 그래서 이제 기무사가 대공 혐의가 있냐, 북한 미화하려는 동기였냐라고 내사를 했는데 아무 혐의 없다고 해서 종결된 사건이에요. 근데 중앙일보가 조정동 계열에서 뒤늦게 문제 삼으니까 결국 국방홍보원장이 그래서 잘렸어요. 채용계약 해지다가 잘렸는데 판례도 결론은 뭐다? 이건 장기 계속 계약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이 해지가 적법이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례를 냈는데 어쨌든 처분 절차에 적용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해야 되지 않는다. 안 해도 적법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이 판례는 두 가지를 나눠봐야 돼요. 부적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 사이에 누가 떨어졌다면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나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임용 제청을 했다면 그러한 임용 제청 행위 자체로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거다. 외워야 됩니다. 이건 정신 나간 판례죠. 왜냐면 정성적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임용 제청 적합하다는 결론 자체가 이유 제시이다. 웃기네. 이건 국어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정신 나간 놈들이지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아니 결론만 갖고 이유 제시까지 해요. 아니 결론하고 결론을 뒷받침한 논거하고 똥오줌도 구별을 못하는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라고 해야 정상인데 맞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례는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에서 하던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거는 성질상 고치기 곤란한 경우라고 덜렁 결론만 해놨는데 짐작컨대는 직위해제는 이건 가행정행이잖아요. 본행정행위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직위해제는 이제 긴급하게 해야 되니까 사전 통지 요구하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냥 추측으로.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나아요. 생으로 외우기보다는 대법원은 그냥 결론만 있는 거지 논거를 설명을 못하는데 직위해제가 가행정행위로 뭔가 의심스러운 공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심이 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이미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사고를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행정행이다라는 걸 안다면 긴급하다. 긴급한 때는 절차를 거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납득이 될 거예요.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 납세고지서가 납세 내역 이유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부기 형식의 대표가 납세고지서거든요. 그래서 3번 그래서 적용된다, 이 적용된다가 틀렸죠.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의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 대상이 된다. 이유부기든 청문이든 절차하자는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고 통설하고. 근데 이제 이례적인 게 이유부기하고 청문은 그런데 처분 기준 있죠.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이거 안 한 거는
위법 사유가 아니다라는 후퇴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 비판받고 있죠, 학계에. 자, 5번 보면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는데 기억, 의기 아니죠. 의로 하면 기억, 디의시 아니라 옷이죠. 시의시 아니라 국어에서 출제되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서비스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국어에서 그런 거 외워야죠. 그다음 비례 원칙은 법치국가를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다. 이건 학설하고 똑같은 거죠. 이 판례 처음으로 출제된 판례인데 뭐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그죠? 이 최신 판례가 즉시 반영되고 거의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반영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건 뭐 학설상 내용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라 뭐 어려울 게 없죠.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평등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자, 맞는 걸 함정을 파고 뒤에를 뒤트는 게 고전적인 출제 기법이에요. 위법한 행정 처분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자기 구속력 갖게 된다? 아니죠. 왜냐면 불법의 평등대우라는 제목으로 다뤄지는 쟁점이죠. 불법 이걸 똑같이 저질러 달라 법치국가 붕괴되죠.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전에 출제가 됐던 판례죠. 국가가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 걸 알지 못하고 공무원을 임용했다면 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죠. 당연무효라는 거 알아둬야 돼요. 근데 나중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했는데 이건 법을 모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지 이거는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의 취소지 행정행위 취소가 아닙니다. 행정행위 취소는 유효한 행정기록을 소멸시키는 게 취소잖아요. 이거는 그런 의미의 학문적 의미의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일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된다 틀렸죠. 리얼은 인천광역시 사건이죠. 이거는 굉장히 출제가 뭐 수십 번 된 거죠. 인천광역시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 이거 인가죠, 인가.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부담결부죠, 논점이. 기부차를 받으러 가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데 이게 무효사유다 이러면 틀려요. 취소사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자 정도까지 이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옳지 않은 거인데 행정행위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거.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이죠. 이건 건축주의 자격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건축이 가능한 땅이냐 용적률 건폐율이 어떠냐 뭐 그것만 보는 거죠. 대물적인 거죠. 따라서 행정청으로서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 인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자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함정이죠. 여기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이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심사를 한다. 이래도 틀린 거고 뭐 형적 심사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틀린 거고 이거 국가직 9급에도 금년도에 출제가 됐던 거죠. 2번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 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 행정처분이다.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이것도 어렵게 나면 학설상 이거는 물적 행정행위거든요. 물적 행정행위라는 것만 확인되면 바로 처분성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적인 논거 없이. 근데 이 판례는 물적 행정이 법리를 반영했다 이러면 어려운 난도인데 틀린 질문이 되죠. 판례는 물적 행정의 법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운전자와 통행자의 도로교통법상 의무, 권리 의무에 직접적 관련 요 논거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거까지 물어버리면 굉장히 높은 난도가 되는데 최근 몇 년간의 뭐 행정법 출제는 그런 높은 난도의 시험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 문제 맞췄다고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뒤틀 수 있는 걸 미리 대비해서 이건 물적행정 법리를 판례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요 내용까지도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무단점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다. 이거 맞는 거죠. 이게 처음으로 출제된 판례인데 이것도. 근데 이건 2000년도 판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면 판례 규제 볼 때도
판례부에서 뭐 제대로 변별한 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옛날에 난도가 어려울 때는 판례규제, 특히 고시 같은 경우는 뭐 판례규제 필수였는데 점점 이제 판례규제가 사라지는 뭐 안타까운 건데, 원래 판례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출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재를 반드시 준비를 하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지방직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20문제 전부가 다 판례 문제잖아요. 순수하게 판례로 구성된 건 아니지만 그 법률 일부가 지문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판례와 무관한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를 정복하지 않고는 100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첫 출제 외워야 되는 거고, 기숙행위는 외우라고 그랬죠. 공인수면의 점용사용호가, 이거는 공인수면이 공적인 물건이죠. 공적인 물건을 사사로이 이거는 계속적 사용의 표시죠. 공물의 계속적 사용은 특허죠. 일반인들이 공적인 물건을 사적으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건 특권을 설정하는 거라 특허거든요. 특허면 뭐예요? 재량행위라 그랬죠. 특정인에게 공인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 특허가 아니라 일반적 상대적 금지 해제, 이건 허가죠. 허가라는 건데 틀렸죠. 허가가 아니라 특허죠. 그 다음 7번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였는데, 이 정보공개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머리가 달라붙은 거 같네. 점심 먹고 비가 안 올 것 같아서 우산 안 들고 산책을 나갔다가 물벼락 맞고 왔는데 뭔가 달라붙은 것 같아요. 이거 머리 안 감아서, 오늘 아침에 머리 안 감아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지성이라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 완전히 그냥 뭐 기름 바른 것처럼 아주 반들반들해서 매일같이 안 감을 수가 없는 머리예요. 괜히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똑같이 달라붙어서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오해한다고 제가 신경 쓸 것도 아니지만 하기는. 자, 이 정보공개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이 두 가지 법률이 그거하고 이제 대집행법의 일부 조항, 그 다음에 행정조사기본법의 대부분, 그 다음 행정심판법, 소송법,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라 다 달달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였는데,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규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뭐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는 아닌데 알아둬야 되죠. 권리규제 가능하냐 아니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데 이제 귀찮아서인가 정화를 뺐네. 구역 내 하여튼 이런 거는 일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 뭐 녹지지역 이런 말 나오면 예외적 승인 사례다라는 건데, 여기는 뭐 그거 관련된 논점은 물론 아닙니다만, 자, 금쟁이 해제 결정, 이건 예외적 승인이거든요.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 자, 상식적이죠. 인적 사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는 거 딱 뭐 상식적으로도 알죠. 비공개 대상 정보에다가 이제 않는다. 말도 안 되지. 틀렸죠. 이런 건 아니어도 뻔하잖아요. 인적사항 핵심이. 그 다음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주장 증명해야 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비공개 대상 정보가 8개 그 호로 규정되어 있죠. 조, 항, 호, 목, 법률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제 몇 조, 제 몇 호, 몇 항, 몇 호, 가나다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으로 밝혀야지, 그냥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현행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이딴 식으로 막연하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여러 번 출제됐던 판례고,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했지만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됐다. 이러면 뭐예요? 정보공개 거부가 적법이라는 얘기예요. 없는 걸 공개할 수 없는 거니까
어쩌 부득이 한 거니까 적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법에 관한 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피고 행정 공공기관에 유리한 거죠. 따라서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해야 되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이 법률 요건 분리서는 누구한테 유리한 조건인지를 생각하면 애우자나도 다 끌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번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였는데 하자에 관한 문제인데 행정청이 행정처분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에 관한 고지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된다. 틀린 거죠. 이것도 뭐 실제가 몇 번 되긴 했던 건데 오고지 불고지에 관한 거는 행정심판법에 별도로 그 제재 규정 둔 것만 적용되지 위법 사유는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됐다. 이러면 기판력이 뭐예요? 위법하다는데 기판력이 미치는 건데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거죠. 고의 과실하고 고의 또는 과실하고 위법성은 전혀 별개예요. 따라서 위법성이 확정됐다고 고의 과실까지 기판력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여러 번 출제가 됐죠. 3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사유로 된 절차 위법의 하나에 미치는 거니까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기속력에 관한 거는 뭐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가 결론이 위법이라는 내용이 위법이라는 실체적인 게 아니라 절차를 안 거친 게 위법이라는 게 판결의 취지니까 절차를 거쳐주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니까 비록 같은 내용의 동일한 처분을 반복해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하는 거고 이게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처분은 하자 정도가 무관하는 무효죠. 비록 무효이긴 하지만 어쨌든 취소권도 원래 행정청에게 있는 거지 행정처분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행정청에게 취소권이 귀속되는 건 아니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좀 헷갈릴 만한 판례죠. 자, 9번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였는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거 수리는 그 직업의 자유와 관계되는 거니까 이거는 수리를 위한 신고이고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고 실제가 요 쟁점이 실제가 꽤 많이 됐어요. 옳지 않은 거였는데 식품위생법상 허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수리를 하면 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수리를 위한 신고니까.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해요? 그 지위승계 신고 수리하면 종전의 영업자는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고 양수인이 장사를 하게 되니까 양수인에게 유리하고 종전 영업자에게 불리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행정 절차를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실력 없는 교수는 요딴 식으로 출제위원회 수준을 알 수 있는데 그 행정 절차가 뭔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는 분리 처분에 한정하는 거거든요. 이유 제시는 수익 처분에도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분리 절차 어떤 절차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교수는 밝혀주거든요. 실력 없는 교수는 복사 붙이기 이지랄하니까 저렇게 출제하는데 참 형편없는 놈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분리 절차에 적용되는 그거라는 배경 지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맞는 거고 관할행정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야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 취소할 수 있다. 맞는 건데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판례인 게 왜냐면 그 면허 취소 사유는 인적인 거잖아요. 그 인적인 거 이거는 승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양도인이 범죄 저질렀다고 양수인을 형사처벌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거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그 불이익처분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건데 어쨌든 판례는 행정의 실효성을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건 외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3번 보면 영업 양도 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 신고를 수리했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뭐와 비교해서 외워야 되냐면 인가와 기본행위가 관계죠. 이거의 영업양도행위가 기본행위에 관한 거죠.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라면 어때요? 인가라면 인가 자체가 하자가 없다면 인가를 다 다툴 실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기본행위만 다퉈야 된다는데 여기는 그 기본행위만이 아니라 수리처분의 무효확인도 구할 수 있다는 거라 되게 헷갈리거든요. 인가하고 기본구조는 인가와 기본행위, 수리와 기본행위 이 관계인데 결론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실상 영업이 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건 뭐예요? 사실상 이 영업이 양수된 거예요. 뭐예요? 법적인 거는 사실상 이거하고는 다르죠. 사실상 양수될 때만 법적으로는 양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이런 거는 외우지 않아도 해석이 가능한 판례고 10번 보면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가업은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한 이게 변형과징금이라고 하는 거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하는 건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였는데 갑이 현실적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갑에게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고의과실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가산세하고 똑같거든요. 맞는 거고 갑에게 고의과실 없는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과태료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이론적으로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데 이론적으로는 근데 법률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거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도 통으로 다 외워야 돼. 벌칙조항 빼고는 다 외워야 될 내용인데 거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부과할 수 없다고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나왔는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거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급부 하명이잖아요.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죠. 따라서 갑은 취소성 제기가 다툴 수 있다. 맞는 거죠. 갑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통상의 과징금은 재량행위라고 보면 되죠. 법원은 초과 부분에 대해 일부 취소하면 행정청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니까 전부 취소해서 판결의 기성력에 따라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다시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행정청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권력분립상. 자, 11번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종합문제인데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 이때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죠. 이익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는 직무위반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 번 출제된 건데 맞죠?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이런 경우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건 반사적 이익이에요.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공행정 작용이면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다 포함되는 거. 광의설이죠. 경과실로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 이건 배상 책임이 없는데 배상한 건데 이게 비체 변제라고 그래요. 비체. 채무가 없는데 변제한 거. 착각해서 잘못 변제했죠.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건 원칙적으로는 부당이익이거든요. 근데 민법에 특별 규정이 있어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는 유효한 거로 다뤄지거든요.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세 번째는 민법적 배경을 요하기 때문에 이건 높은 난도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전원함 위치에서 경과실의 공무원은 대적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걸 먼저 더 중요한 걸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 책임 대상이 되고 용적을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거죠.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된 거고 권한이 있든 없든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보면 행정거래에 관한 설명 옳은 거였죠. 이 행정거래가 하는 게 국가적 보급도 그렇고 최근에 교수들이 참 희한하게 그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게 국가적 보급도 그렇고 지방직 보급도 세 문제나 숙제되더라고요. 강제 파트가. 이거는 넌센스예요. 이거는 행정행위 소송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행정법에. 이거 참 요즘 교수들 점점 실력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소송이 여성대 나오고 골 때려지죠. 수험생 여러분의 입장은 그런 교수들의 실력이 하향화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지난번 국가직 9급에서는 이제 양벌 규정이 나왔었죠. 여기도 양벌 규정에 관한 지문이 나오는데 옳은 거 했죠.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없다. 지난번 국가직 9급의 해설에도 얘기했지만 양벌 규정은 틀릴 수가 없는 주워먹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각각 고유한 책임이다. 별개의 책임이다. 이 하나로 그냥 수십 개 판례 다 독해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이러면 주워먹어야죠. 종속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 종업원의 행위와 무관한 거고 영업주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고유의 과실 책임에 따른 거지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걸 해제 조건을 행정처분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뭐냐면 성질이 행정처분이다. 성질이. 근데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아닙니다. 성질이 처분이라 하더라도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이게 통고처분, 형사소송 절차, 검사의 공수제기, 불기소 뭐 이런 거, 그와 같이 실질과 관계없이 또 이 특별 규정이 있는 거, 질서 위반의 기재법에 따른 이런 특별 규정이 있는 거는 성질이 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이런 사안이 위험하된 거라 외우기가 되게 쉽고 출제는 엄청나게 많이 되고 주워먹는 거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상실. 이 효력상실 시기가 이의 제기 시기, 법원 통보 시, 뭐 이런 거 다 함정이에요. 틀린 거고. 자, 이거 외워둬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 같은 신뢰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건 논거가 없는 거라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강제집행. 자, 기업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없더라도 건물청구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 의무자인 건물의 정비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 대집행 권한에. 이건 벌써 출제가 여러 번 됐던 거 맞는 거고. 니은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관리청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 청구권, 주체를 잘 봐요. 사용 청구권을 가진 자, 얘는 대집행권이 없잖아요. 그럼 대집행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시설물의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청은 대집행이 가능하니까 민사소송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대집행 권한이 있는 행정청은 민사소송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누구에 관한 사안이에요? 보령시장이, 대천시장? 보령시장? 보령시장이, 요런 게 요새 깜빡깜빡 하는데, 그 보령시장은 대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걔가 민사소송 제기하는 거는 안 됩니다. 왜? 더 소송에는 시간하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력관계니까 시간하고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죠. 적게 들어가죠. 그 유리한 게 있는데 정신 나가게 불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실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받아주는데 이거는 보령시장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개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철거를 구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디귿 공유일반재산의 대부리지급 이거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 절차가 인정된다? 말도 안 돼. 사법상 법률관계인데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건 특별규정이 있어요. 그것도 옛날에는 이게 안 되다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관한 거는 공법관계든 사법관계든 다 행정대집행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상 강제가 인정된다 맞는 거예요. 이걸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따로 민사소송 대부지급으로 허용된다 이거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상 강제집행 자락강제가 허용되면 민사소송 안 된다는 거 유형화된 거죠.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 중지, 금지 이건 부작위잖아요. 대체적 자기 의무만 대집행 대상이지 부작위 의무 이거는 대집행 대상이 된다? 틀렸죠. 자, 14번 성결 문제에 대한 판례 입장을 옳지 않은 건 이게 성결 문제도 되게 쉽죠. 효력 부인은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효력 부인은
취소소송 제기받은 법원만이 할 수 있지, 민사소송 제기받은 법원, 당사자 소송 제기받은 법원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효력 부인 취소가 아니라 위법 적법인지 확인하는 거, 당연 무효인 걸 확인하는 거, 이건 가능하다. 되게 쉬운 건데,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임을, 무효라면 당연히 심리가 가능하다는 명문 규정이 있잖아요. 효력 유무 존재 여부. 그래서 존재 부존재 유효 무효 실효, 이거는 행정소송법의 성결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심리할 수 있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위법적 법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가능하다는 게 통상 판례죠.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 반환,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청구하는 게 판례상은 사건 민사소송이죠. 학설상 공권 당사자 소송인데,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 부가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무효니까 당연히 그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법률의 규정까지 있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거는 부당이득과 달리 얘는 취소를 안 해도 위법인지만 확인하면 인용 판결이 가능한 사안이죠. 법원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취소사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위법을 이유로, 이거 틀린 거 정답 나왔네. 이건 위법, 이거는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걸 확인해서 인용하는 거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없다, 이거 틀린 거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에서 당연무효임은 몰라도 무면허 수입자가 성립될 수 없다. 무면허는 취소가 돼야만 무면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무면허가 가능한데, 이건 취소를 못하잖아요. 위법적법 확인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무면허 수입자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맞는 거죠.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일단은 그러면 무허가 영업이죠. 기소됐지만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 취소되면 이게 이제 소급형이에요. 국가직 9급에도 취소되고, 이건 숫자가 꽤 많이 되는데 너무 쉽죠. 쟁송 취소의 소급형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없는 거로 되니까 무허가 영업이 아니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였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이거 대부분 사법계약이 있죠.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사법상 계약이니까 당연히 적용되죠.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출제가 여러 번 됐죠. 왜? 명칭과학본은 끌어낼 수가 없고, 논거도 이거 굉장히 법률에 관한 게 길어요.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형식은 계약인데 실제는 특허입니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틀렸죠. 특허입니다.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이건 민사소송 웃기죠.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를 자원회수 시설과 부대시설에 운영 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스탁 운영 협약은 이거는 뭐냐? 사법상 계약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하지. 영업에 관한 거니까. 그 다음에 16번 취소송 판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였는데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인정, 이러면 원래 인용 판결을 해야죠. 근데 이를 인용하는 게 현재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행정청의 주장이나 실정이 없더라도 사정 판결할 수 있다. 이거 직권으로 가능하다. 이게 학설하고 다른 점이에요. 학설은 이건 공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답은 나왔네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의무를 진다? 웃기는 얘기죠. 왜냐면 취소 판결이 형성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그 영업정지권의력을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취소 행위를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틀린 거고.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중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그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신청 거부 처분 취소수 중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기판력 위반이죠. 이게 그 적법하다는 게 확정됐는데 모순되는 거 소송 제기 안 된다는 건 기판력 위반이라 안 되는 건 다툴 수 있다. 틀린 거죠. 그 다음 행정청은 취소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 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이건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는 게 안 되는 거지 다른 사유로 하는 건 가능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판단 기준인 거는 총론에서는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와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기속력 위반이냐 판단하는 거기도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준하는 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17번 A행정청이 갑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갑은 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옳은 거였죠. 비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으면 A행정청은 원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미치기 때문에 기각재결이 있을 때는 기속력이 안 미치니까 할 수 있는 건데 틀렸죠. 그러니까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경우 비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 인정하면 처분 변경 명령 제기를 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건데 일단 취소 심판 취소송은 처분 이걸 취소 또는 변경하는 거예요. 그럼 재결이나 판결 할 때 이제 그 개념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 심판은 어때요? 취소 또는 변경이니까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끌어낼 수 있죠. 근데 소송과 달리 같은 행정부끼리 하는 거니까 명령 재결도 가능한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취소 명령 재결 이거는 법률 개정으로 삭제됐다. 이래서 그거 하나 헷갈리는 거 외워둬야 돼요.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은 이건 남아있는데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은 이건 없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송에는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분리상 불을 달리하잖아요. 따로 명령 이거는 곤란하죠. 그래서 취소 판결, 변경 판결 이것만 가능한 거. 그런 차이가 있죠. 그다음 갑이 무효하게 심판을 없어 해설에 이번 달아놨나? 달아놨네. 취소 명령을 삭제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무효하게 심판을 제기한 경우 비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인용하는 게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갑이 심판을 기각할 수 있다. 사정재결 사정판결 이거는 사정판결 이건 취소소송에만 적용된다. 이런 건 출제가 엄청 많아요. 무효하게 심판에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정 재결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정 심판의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러면 재결 자체 고의한하자가 있을 때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다시 행정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돼. 아니 실익도 없잖아요. 똑같은 놈한테 다시 심사해달라고. 결론이 달라질 이유가 없죠. 뭐 객기 부리고 오기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18번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였는데 이 국가적 구국 같은 경우는 이 사례를 볼 것도 없이 그냥 지문으로 다 OX가 판별이 됐거든요. 이것도 한번 봐볼까 지문부터. 하여튼 여러분들 사례 나오면 그 시간을 절약하려면 지문부터 먼저 보고 사례를 볼 필요를 판단하면 돼요. 갑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동시에 했죠.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갑의 본안 청구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본안 청구의 집행정 하는데 갑의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맞는 거죠. 왜냐면 본안 청구 위법적 적법을 따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임시적으로 하는 게 가구제, 임시적 구제가 집행정지거든요. 이거는 일단 맞다고 봐야 되네. 이거는 뭐 사례 위에 볼 것도 없죠. 2번, 갑이 2022년 1월 5일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년 3월 29일 1월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어. 처분 변경 재결이 나죠. 재결서 정보는 2022년 4월 22일 송달받은 경우 취소된 기산점은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이니까 4월 2일인데 1월 5일이다. 틀렸죠. 이것도 뭐 저 사례 볼 것도 없죠. 3번 보면은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여 처분 명령 재결이 있었음에도 B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이게 틀렸네.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례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4번 의리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 등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시장이 기성회계 위반에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경우 이건 당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 무효가 된 경우는 아예 그 거부 처분을 재처분을 안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간접 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결국 이거 맞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사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짝퉁 사례, 부진정 사례, 형식적 사례, 사이비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사례 볼 필요가 없이 되죠. 근데 그러면 그럼 1번하고 4번 이거 어때요? 이 두 개 다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실제 오류라고 봐야 돼요. 실제 오류라고 봐야 되는데 해설은 어떻게 하였나? 이거 상대적으로 맞을 여지가 있나? 이거는 이 본안 청구의 접근 여부가 포함이 안 되는 건데 다만 어때요? 이게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그 정도 요건은 통상 판례가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를 고르라면 4번을 골라야 되는 건 맞네요.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실제 오류예요. 이것도 해설을 조금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해설을 갖다 좀 보완을 해야 되겠네. 이건 원칙적으로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모르는 거. 요게 제대로 된 사례 문제예요. 자, 1번 기업과 디귿의 인가의 항상. 이거는 사례를 안 보면 기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 사례 문제의 틀은 갖췄지만 참 사례에 탈을 썼다고나 할까? 아주 저급의 하급의 사례예요. 조합설립 인가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별 이거는 공공조합이거든요. 공익사업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인이니까 공법인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포괄적 법률상 지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만들어주니까 이거는 특허잖아요. 특허. 근데 디귿은 뭐예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관리처분계획이 기본행위고 이거 인가는 인가거든요. 그럼 둘 다 성격이 동일하다? 이거 틀렸죠. 그죠? 2번 갑이 니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해야 된다. 2번 니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 이게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은 이제 조합 총회 결의거든요. 조합 총회 결의는 이건 공법 관계로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래서 민사 소송이다. 이거 틀렸네. 뭐 해설에 뭐 1, 2 뭐라 뭐야? 오씨. 2번은 2번은 이거 빼고 5네.
2번 해설이 빠졌네. 2번 해설도 추가를 해놓을게요. 이거 너무 쉽다고 그냥 급하게 작업하다가 해설을 빠뜨렸네. 그 관리처분계획 자체는 처분인데 의결은 처분의 요건에 불과하다.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 처분의 요건에 불과하다. 이 말은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갑이 리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 제기된다. 맞는 거죠.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이거든요. 갑이 리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비구청장을 필요로 해야 된다. 관리처분 그 계획 인가를 다투면 인가권자는 구청장이 맞죠. 근데 이거는 인가가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을 다투는 거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조합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 조합이 피고지 구청장이 피고 다 틀린 거고. 마지막 문제인데 행정쟁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죠.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이거 뭐 출제 엄청 많이 됐죠. 금년도 국가직 9급에도 출제가 됐는데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할 수 없게 된다. 틀린 거죠. 기판력이 인정된다면 틀린 거죠. 무이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을 구함 취소송 제기할 때 이거는 뭐예요? 어쨌든 형식은 취소소송이니까 취소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재석견 제한이 없다. 틀린 거죠.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에 처분이 되려면 이건 처분 요건을 갖춰야 되고 추가적으로 어때요? 복귀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되는데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닙니다. 이 경우도 포함되는 거죠. 요것도 뭐 판례 강의할 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틀린 거죠. 처분 시 행정처분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 이러면 긴 기간 내에 심판 제기하면 받아줘야 주는데 근데 이건 심판법에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심판에만 적용되는 거지 그 보호할 신뢰이익은 통지받는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거 정답이지. 그리고 보니까 해설이 빠진 것도 있고 그러네. 그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블로그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